자, 이번 시간은 113페이지 개설 등록의 취소 처분부터 얘기를 전개를 해 가겠습니다. 자, 전체 그림 자꾸 잡아주셔야 돼요. 해서 국토부 장관이 담당했던 것이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사업, 그래서 아까 과태료 500 이런 얘기 있었고요. 시도지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교부 시도지사가 처분을 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지금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등록관청이 우리 앞에서 이제 했던 일이 제일 먼저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을 얘기하죠. 등록관청이 했던 일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등록증을 교부했던 것이 누가 한다? 바로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되게 될 것. 등록증 교부하고 나서요. 각종 신고 등을 수리를 했던 사람 누가 한다? 바로 신고를 수리한다. 각종 신고의 수리라고 하는 것을 등록관청이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얘들이 사고 치게 되면은 나중에 가게 문을 아예 닫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 개설 등록의 취소 처분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고, 일정 기간 동안 중개자업을 금지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해서 스토리가 애초에 등록증을 교부했던 게 개업 공제자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등록증 교부에서 시작해서 개설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관청에서 담당한다. 뼈대를 잡아주셔야 돼. 해서 이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게 우리 법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너무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십니다. 근데 어차피 문제 구성하면은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처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건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해서 먼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사해,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래서 사망, 해선, 사해 있죠. 그 다음에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의 등록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뭐가 된다?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등록 과정에서 애초에 흠결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다성량이라고 하는 거 정정적 될 텐데, 다른 세업 공인중개사에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됐다. 소위 이름하여 이중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로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이게 이제 개공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등록증의 양도 대여 등이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다성양 보셨고요.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역시 출제 포인트는 정정정이 될 거야. 앞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정정정하다가 사고 치게 되면 어떻다? 자격 취소 사유로 연계가 되듯이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걸 뭐라고 한다? 업무 정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 중에 중개업을 했다 해서 다 보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정정정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자,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사해, 사망, 개인이 사망했다, 법인이 해산됐다. 그러면 중개 못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의 등록이라고 하는 거, 애초에 시작 자체가 개뻥이야. 그러면 어떻다? 가게문 닫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된다. 이중 소속의 문제 있었죠. 아까 지금 누가 있었지?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되게 되면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공이 가게 2개 운영한다 또는 한쪽에서는 개공하고 한쪽에서는 소공을 한다. 이런 것들도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격 등록증의 양도 대여 등과 관련한 부분이
자기의 성명 또는 사용으로 삼켜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때 이거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정정정. 자, 업무정지 최대 6개월까지 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쌩까고 중개업 하게 된다. 걸리면 아예 가게 문을 닫게 만든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능력 있는 소속 공직수사를 채용을 해서 업무를 맡겼다. 이것도 자, 행정청에 처분에 대해서 개기는 거거든. 그래서 아예 개설 등록 취소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는 딱 하나 외우게 되면 다른 것도 외우면 좋겠지만은 자, 다시 업무 정지 처분 요것만 단독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업무 정지 처분. 자, 볼까요? 지금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이 안 돼.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최대 이론상 얼마? 2회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는 개설 등록 취소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논리체계상 말이 안 돼. 근데 법조문이 있다고 돼 있어. 짜증내지 말고 그냥 세 번째 업무정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업무정지 한 번 맞고 업무정지 맞고 겁나 부지런한 사람이야. 또 업무정지를 맞을 기회는 없다. 이때는 어떻다? 가게 아예 문을 닫게 만든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다시 업무정지 해서 제일 이게 중요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제일 뒤에 있잖아. 법조문 순서상 제일 뒤에 있잖아요. 법조문 순서상 제일 뒤에 있다. 이게 법조문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제일 뒤에 있는 걸 낸다고. 거의 문제 출제하는 기술이 그래요. 그래서 다시 업무정지라고 하는 거에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들어가면 어떻다?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니라 이때는 뭐가 된다? 바로 자격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자, 그 결격 사유자 관련한 부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성 한파 유자업업 그리고 금벌자계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교재 가지고 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결격 사유는 그 자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해드립니다. 1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그냥 16페이지요. 1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미성 한파, 지 앞가리 못하는 것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미성한파 있었고 유자업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직은 처벌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직 처벌기간 끝나지 않았어.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 네 번째도 사실 같은 맥락이야. 유자업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벌자계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큰 그림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사유에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고? 결격 사유자가 되고, 이게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때는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요 얘기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이거 오히려 간단해요. 그래서 자, 이게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 바로 이어서 이 등록 취소가 되면 어떻다? 등록증 반납 며칠? 7일 이내. 아까 우리 자격증 반납도 며칠? 7일 이내. 등록증 반납도 얼마? 7일 이내라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거랑 이제 대응해서 봐야 되는 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등록 기준 미달이라는 게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등록 기준이라는 게 공인중개사 경우 공인중개사로서 실무교육 이수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할 것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자, 자본금 상법성 회사의 경우 5천 이상일 것, 사회적 협동기업은 그 요건 없었고, 인적 요건으로서 자, 대표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일 것. 그 외에 자 대표자, 사원, 임원 전부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사무소 확보할 것.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중개사무소가요 호러당 불이 나서 타버렸네. 구청 직원이 가다가 만났네. 그럼 발견했네. 그러면 어떻다?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해서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 이슈가 되겠고. 근데 그 다음에 이 33조에서 금지하는 게 다시 외우셔야 돼. 뭐가 있었죠? 매무, 초, 직상, 증투 있었죠? 33조 아까 매매업,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거래, 초과수수, 오판 유도행위, 직상증투 시단 있었죠? 직상증투 시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못 외워. 해서 결국은 이때 이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나중에 이제 관련해서 등록 기준 미달이 아까 결격 사유 관련해서 제외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의미 없어요. 얘기는 일단 비우셔야 돼. 지금 한 번에 다 외우려면 머리 터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 걸려도 어떤 간에 등록 취소 처분이 있으면 7일 내 등록증 반영.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지문 보실 때도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저 외워야 되는 게 뭐라고요?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물론 거의 대부분은 정정정을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게 됩니다. 자, 개설 등록 취소 사유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업무 정지 사유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공부했던 주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자, 118페이지 가서 보면은 자,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자, 3인전 확확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정지 사유. 다시 자, 이미 한번 외웠으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요 해서 116페이지 가서 118페이지구나. 가서 보게 돼. 11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업무 정지 사유 나와 있잖아요. 자, 3인전 확확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전속 중개계약서 국토부에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쓰지 않았거나 교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는 거. 자,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는 문제 안 되구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 앞에서 우리가 자격 정지 사유라고 착각을 유도했던 거 전속 중개 계약은 누가 체결한다? 개공이 체결한다. 그래서 3인 전 보셨고요. 확확이라고 해서 확인 설명 관련해서 서명 및 날이 나올 테고요. 교부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교부 보존 나올 테고요. 자, 그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3인 전 확확 거거까지 보셨고요. 통 해서 허위 매물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해서 거래정보망에 중개 대상으로 올렸는데 거래가 완성이 됐다는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 그 동네 물건 원룸을 보니까 보증금 500에 월세 50인데 그 가게에만 특이하게 보증금 300에 월세 20짜리 물건이 등록이 돼 있어. 사람들이 보고 막 찾아가. 근데 가보면 꼭 그 얘기를 해. 어머, 거래가 됐는데 아직 삭제가 안 됐구나. 근데 그 물건은 없고 비슷한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500에 50짜리를 보여준다고. 그게 허위 매물 사건이라고. 근데 애초에 물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주 악재는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3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한편 6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를 보게 되면은 등록 결격사에 해당한 자를 고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6등 과공이니까 뭐겠죠? 지금 다시 과태료 처분 나와 있죠? 다시 과태료 처분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요거 바로 비교할게. 아까 겁나 부진했던 업무정지 맞고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등록 취소 사유로 해석을 했었죠.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된다? 과태료 사유가 되게 된다. 최근 1년 이내에 사고를 2번 쳤다고 그 앞에는 업무 정지가 될 수 있고 과태료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상관없어.
두 번 사고 쳤는데 세 번째가 다시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즉 과태료 처분을 때리지 않는다. 이 비교하는 게 나온다고. 아까 자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마지막 정이 다시 업무 정지 처분이 있었죠? 1년 동안 2번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때릴 게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 얘기하고 지금 앞에서 2번 처분을 맞아 1년에 2회 이상 어떤 처분을 맞아 거기는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있겠고 업무 정지 처분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세 번째가 과태료야. 그럼 과태료를 때리는 게 아니라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럼 사연을 조금 설명 드릴게요. 다시. 첫 번째 1년 기준으로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맞았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 이게 터졌다. 그러면 이때는 과태료를 때리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첫 번째 업무 정지 때려 맞았습니다. 업무 정지 때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과태료 처분이 있다.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역시 뭐가 된다?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또는 과태료, 업무 정지, 그리고 다시 과태료 하게 되면 6월 이것도 뭐가 된다? 과태료가 아니라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삼진 아웃제 얘기해. 삼진 아웃제. 근데 업무 정지 시리즈로 가버리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되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앞에 두 번 최근 1년 사이 사고 쳤는데 세 번째가 다시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된다?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삼진 아웃제가 두 가지 유형이라고. 섞어서 마지막에 과태료가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자, 업무 정지 시리즈로 가버리면 그때는 뭐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게 어려워.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하면 되게 쉬워져. 그 다음에, 자, 거짓 공개 있었죠? 아까 중개대상물, 개공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가서 물건 있는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없어. 그런 물건이 애초에 없어. 자, 20년 전에도 없던 물건이야. 허위매물. 근데 이건 악질이야. 아까, 자, 지금 통보하지 아니해서 허위매물이 됐을 때는 그래도 애초에 있었다고, 20년 전이라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허위매물이긴 한데 3개월짜리 업무정지 사유이고, 처음에 전혀 없는 가공의 물건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공개를 했다. 그러면 질이 안 좋잖아. 그래서 6개월짜리 뭐가 된다?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 외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행위를 한번 하게 되면 이때 6월 기준의 업무 정지 사유. 그래서 이거는 다 외울 수는 없어요. 6등 과공, 등록 결격사유를 고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거짓 공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6월의 업무 정지 사유. 해서 외울 게 제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비우고 가자고 해서 힘드니까. 대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업무 정지 사유를 외우시게 되면은 어차피 비교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강 세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두 개라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업무 정지 나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업무 정지 사유 관련해서 자, 다시 외우셔야 돼요. 3인전, 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6등, 과공 등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게 3개월, 6월의 업무정지 사유. 자, 그래서, 자, 동일한 논리구조.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거. 아까 자격정지 처분이, 자,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도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짜리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구조 똑같아요. 근데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소위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금 몇 년? 3년 경과되면 어떻다? 이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민법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나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봤자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세법에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몇 개 있었죠? 자,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게 취납시제, 부가처분의 취소라든가 납부 충당이라든가 시효 완성, 제척기간 도구하게 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게 됩니다. 세법에서. 그런데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몰랐다. 그럼 7년.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 사건이라고 해서 거짓 등이 문제가 되게 되면 사기가 매개가 되면 10년의 제척기간 이런 게 있다고. 자, 지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업무정지 사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를 보니까 지금 이제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공이 이런 거 위반을 위반할까요? 안 할까요? 현실적으로. 개공이, 자, 볼까요?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있겠지. 아니, 도장 갖고 다니다 잊어버린 거야. 등록한 인장을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린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공이 뒤지게 집안 청소를 잘한 거야. 그 책상머리에 도장 놨는데 깔끔하게 청소하다가 어떻게 너무 잘 숨겨놓은 거야. 그럼 빨리 도장 찍어야 되니까 옆에가 문구점이니까 막 도장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금 전속중개계약서 교부보존. 전속중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 3개월. 근데 보존연한이 몇 년이었죠? 3년. 근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 이 자식이 양아치야. 딴 놈하고 어떻게 했어? 딴 놈한테 중개를 의뢰해서 중개가 완성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 개공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약금, 약정 같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어. 줘, 안 줘? 받을 수 있는 거하고 주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소송 걸어야 되잖아. 못 받았어, 열받아서. 그래서 딱 찢어버렸어, 짜증나서. 그럴 수도 있잖아. 보존 3년 안 할 수 있잖아. 아니, 사연 들어봐. 다 찢어버릴만 하지. 그게 쌍욕 나오는데. 그럼 안 돼. 그래도 법적으로 뭐라고요? 이거는 3월의 업무 정지 사유라고. 그 다음에, 자,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3년 동안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빼먹을 수도 있어. 매번 교부하다가 실수로 뭐 하나 빠질 수 있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개공의 삶은 불법의 선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해. 3년을 털었다고 쳐봐. 그러면 그거 안 걸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확인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자료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되고 등등등 하는데 중간에 이런 작은 범법행위, 불법행위가 있다고. 그래서 개공은요, 애초에 털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뭐든 털면 나온다고. 그래서 제척기간 몇 년? 3년. 그 얘기는 뭐냐면 3년 지나면 그건 더 이상 터치 안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하여튼 제척기간은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소공은 말이에요. 얘기가 좀 틀리죠. 소공은 끝까지 추적을 해. 잘못하면. 근데 개공은 3년의 제척기간이 있다. 좀 특이한 개념. 다시, 자, 개공 관련해서 3인전 확확거고통, 6등 과공 등에 있게 되면 어떻다? 이게 업무 정지 사유. 누가 한다고요? 등록관청에서 등록자 업무 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고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문제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진아웃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때려 맞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지문부터 먼저 간단히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별로 어렵지 않죠? 해산, 사해
해당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요.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개설 등록 취소해야 된다. 자, 교재 몇 페이지? 113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 사회 거의결,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 등록. 별로 중요치 않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다 배치한 취지는 뭐냐면 모르죠? 사회 거의결, 다성령, 정정등이 아니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인데 그러다 치고 자, 여기서는 주로 출제하는 게 114페이지부터 가서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순하게 보게 되면 1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한 6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었네요.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해서 자, 보니까 이것도 거의 매년 한 문제짜리예요. 해서 교재 114페이지 개설 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건. 자, 이거 공식 외워서 가야 돼. 사회, 거의결, 다성령, 정정정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6문제 볼 때마다 같이 똑같은 걸 외울 거야. 사회, 거의결, 다성령, 정정정에서 1번 해산 나와 있죠. 2번 정 나와 있죠. 뒤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중개 업무에 투입을 한 경우 나와 있죠. 지문 볼 때 뒤 보자고 뒤쪽에 이슈가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거의결, 거짓 등록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사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 등록 있어요 없어요? 3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있어요 없어요? 이중 등록 없죠? 이중 등록은 없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의 등록도 없죠? 결격 사유자가 됐을 경우도 없죠? 그러면 자, 다성령,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됐다라고 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선택해서 없네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돼요. 없네요. 그 다음에 정정정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정정정, 그 다음 나머지 자, 4번지 문제 어렵구나.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결격 사유자가 돼버린 거죠? 그죠? 아까 미성한파, 유저, 어법, 그 다음에 금벌 자격 여기 걸리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실제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읽어보지 마시고 외운 공식에 따라 대입을 하셔야 돼. 그러면 한 문제를 풀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리마인딩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외워진단 말이에요. 2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사망 있나요? 뒤만 쓱 봅시다. 사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산 없어요.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 등록 없네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등 이중 소속 없고요. 그 다음에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등록증을 양도돼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정정정,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없고요. 마지막 정의 나와 있죠? 이 문제는 마지막 정의라고요. 아까 3제 나왔지? 업무정지. 1년 사이에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 얘기죠? 그래서 기업번 보니까 1년 내에 2회 업무정지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니은번 보니까 최근 1년 내에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죠? 업무정지 세 번 때려 맞아야 된다고요. 중간에 과태료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간에 업무정지 시리즈가 3개가 나오게 되면 세 번째 업무정지를 안 때리고 개설 등록 취소를 한다 이런 얘기라고.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아니죠. 그냥 업무정지 때리면 되는 거고. 디귿번 1년 내에 2회 업무정지 맞고 과태료 맞고 다시 업무정지. 그럼 세 번째 업무정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란 것은 중간에 과태료가 끼든 말든 그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 업무정지가 세 번째가 되게 되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리을번 최근 1년 이내 3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아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업무정지 때려맞은 게 기억번하고 디귿번 두 가지가 뭐가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감 잡으셨죠? 업무정지 시리즈만 삼진아웃제가 됐을 때 뭐가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중간에 과태료 끼우는 건 헷갈리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사망, 해산 들어가 있죠? 거짓 등록이 있나요? 2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나와 있나요? 없네요. 그 다음에 사익 거의결,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없고,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의 문제. 이중 소속이 있나요? 이중 등록은 있었다. 이중 소속이 있나요? 4번이죠? 4번 이중 소속이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호전 등이 되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게 이중 소속이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은 5번 되네요. 아니 이걸 다시 봐야 돼. 자, 사망, 해산,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 제일 많이 구성이 돼. 경우의 수를 많이 뽑아낼 수 있으니까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호조원 등이 되거나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거 이중 소속. 이것도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너 가게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라고. 투잡 안 돼. 그 다음에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로 선기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돼요. 이건 거의 안 나오네요. 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이것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능력 있는 소공을 다시 채용한 경우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 답은 5번이고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되어 있죠. 1번 사망 나와 있죠. 해산 나와 있나요? 해산 나와 있나요? 해산 없다. 그죠? 거짓 등록 나와 있나요? 없어요. 그죠? 이중 등록 나와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의결,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나와 있나요? 몇 개가 나와 있죠? 자, 2번 보니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해서 400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2018년도에 벌금형 받았을 때 3년 경과 안 됐죠? 결격 사유자가 됐으니까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결격 사유자, 미성한파, 유자, 업업, 근벌자에게는 엮어서 낸 거예요. 자, 3번 질문 보니까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돼서 확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2018년이니까 이 문제는 29회 때니까 2019년에 낸 문제야.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나요?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2019년 10월 며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9월 달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2019년 9월,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그 다음에 5번 질문, 자기의 성명상에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나와 있죠? 이건 결격 사유죠. 등록 취소예요. 답은 4번. 제일 뒤에 보니까 다시 업무 정지 나와 있죠? 다시 업무 정지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려면은 업무 정지 때려 맞아야 되죠? 이 문제 29회 때 문제하고 그 옆에 27회 때 문제 같은 문제란 거 아시겠어요? 2번 문제하고 지금 4번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업무 정지 이 얘기 있잖아요. 요 문제가 같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27회 때 29회 때 냈던 문제는 27회 때 냈던 문제를 다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은 뭐가 된다?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우리는 인것만 외우셨죠? 아닌 걸 고르고 아닌 걸 고르면 안 된다고. 인것만 찾아봐야 돼.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해서 보니까 정 나와 있죠? 자격 정지 정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에 투입했다.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두 번째,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이런 거 없었죠?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런 항목 없었어요? 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 취소유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아니 지문을 보지 말고 문제에서 답을 추론을 해내야 된다고.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해서 2번은 아니라고요. 세 번째, 사망은 해당이 되죠? 사하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 되고요. 리을번 잘 모르겠고 미음번 일단 모르겠고 일단은 이 문제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쉬운 게 기억 디귿이죠. 아닌 걸 고르시오니까 기억하고 디귿을 죽여버려야 되죠. 그죠? 다음 몇 번? 다음 몇 번? 아닌 걸 고르셨는데 우리가 외운 게 기억하고 디귿은 알잖아요. 밑에 지문을 보라고. 기억하고 디귿을 일단 제거를 하라고. 그럼 남은 게 답이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가는 거라고.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문제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만 외우면 된다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뒤지게 외우면 된다고. 다시 문제를 구성할 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를 구성하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외운 적이 없으니까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기억하고 디귿은 쉽잖아요. 사망이라든가 정정정에 해당되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러면 두 가지 기억 디귿 아는 것만 일단 체크하는 거야. 기억 디귿 제거하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훈련이 되게 힘들어도 읽지 말라고. 읽으면 죽으니까. 읽지 말고 외운 걸 자꾸 대입해야 돼. 그리고 개설 등록 취소는 우리가 의무만 외웠으니까, 절대적인 것만 외웠으니까 절대 임의적을 그러면 절대가 아니면 임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니까 외운 몇 개의 지식을 갖고 짜깁기를 하시는 거야. 그게 이런 훈련이 되셔야 돼. 막 답답하고 해도 그냥 외운 몇 개 갖고 커터내는 거. 이게 실력이라고요. 넘어가서 6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해서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별 내용도 아닌데 한 번만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요, 청문 실시한다. 어떻게? 문 닫을 때, 지정 취소했을 때 어떻다? 청문 실시해야 된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때 죽이는 거니까. 자격 취소할 때 어떻다? 청문 실시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설 등록 취소할 때도 어떻다? 청문을 실시한다. 근데 청문은 뭐야? 와봐, 얘기 좀 하자. 라는 게 청문이야. 근데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경우 있어. 뒤져버린 경우. 사망하면 어떻게 불러? 관 속에 있는 사람 저기 죄송한데 급하신데 뭐 가시는 길 가시더라도 일단은 청문은 참여하고 가셔야죠. 이럴 수는 없잖아. 법인이 해산이 돼버렸어. 죄송한데 법인이 해산돼가고 좀 오셔서 얘기 좀 하고 해산하시죠. 이건 아니라고. 사망의 해산은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청문 사유가 아니다. 그 문제 하나 가지고 보는 거야. 답이 2번이죠? 읽지 말고 청문할 수 없는 게 사망 해산이라고. 이건 퉁쳐서. 아니 청문이 뭐야? 와서 얘기 들어봐라. 얘기 처분해야 되는데 와서 얘기 좀 하자. 근데 연락이 안 된다니까.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은 연락이 안 되잖아요. 해산이 돼버렸으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법인이 문 닫은 게 해산이라고. 존재 자체가 사라졌어. 그 청문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거.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별 쟁점 안 돼요. 따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이제 업무 정지 사유 가지고 살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서 다시. 자, 업무 정지 사유.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이렇게 가야 되죠? 교재 118페이지 가자고요. 해서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업무 뒤부터 봐야 돼. 업무 정지 기준은 3개월이다. 이런 지문 나와 있죠? 교재 118페이지 제 위에
1번 질문 뒤쪽을 보자고. 업무 정지 기준은 3개월이다. 그러면 3인 전 확확 거거 통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인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편. 2번 질문 광역시장은 업무 정지 기간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할 수 있다. 틀렸어. 왜? 등록 관청이 하는 거잖아. 2분의 1 숫자가 맞으니까 필 확 꽂혀. 2분의 1 맞구만. 등록 관청이 업무 정지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주어서로 찍어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숫자 맞을수록 의심하셔야 돼. 숫자는 맞게 해놓고 착각을 유도하는 거야. 3번 업무 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한 경우 9월 틀렸죠? 6개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업무 정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죠? 업무 정지는 절대적 등록 취소야. 하여튼 세 번째가 다시 과태료하면 어떻다? 이것은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는 거죠. 아니 3진에 걸렸는데 세 번째가 과태료라고? 그럼 앞에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된다? 이것은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자 4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어려웠던 문제네요. 자, 봅시다. 이게 기준점 봐야 돼. 자, 3인 전 확확 거거통 이런 거 있었죠. 6등 과공 공개 거짓 공개죠. 거짓 공개면 업무 정지 기준이 얼마가 되는 거야? 6개월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니까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4개월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야. 아, 이런 문제는 틀려도 돼, 막말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다 치고 쉬운 거 잘 맞춰야 돼. 118페이지 하단 관련 기출 문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르지. 우리가 외웠던 건 두 가지야.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정하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로서 3인 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이렇게 외우셨다고.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골라라. 혹은 업무정지 사유를 골라라. 쓱 대충 봐. 대충 쓱 봐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2번 전속 중개계약서 나와 있죠? 전속 중개계약서 나와 있잖아요. 이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죠. 다시 문제를 구성하는 기술의 문제예요.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개념이 있고 이거 외우셔야 돼.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적.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게 있고 공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업무 정지 사유가 있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구성할 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비교해서 아까 나왔던 문제가 있었다고. 다음 중 등록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끼리 연결한 것은.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다 제거하라. 또는 다음 중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거 아닌 걸 고르시오는 이걸 고르라는 얘기야. 업무 정지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골라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세 개가 이제 비교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정하고 그 다음에 3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만 외우시게 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답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대신 이거 외우려고 투자할 시간은 이 나머지 두 개를 뒤지게 정확하게 줄줄줄 외우셔야 돼, 이건. 그러면 오히려 암기될 가능성은 높고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시험 문제도 훨씬 더 쉽게 풀어요. 답은 2번 되겠고 2번 문제 볼까요? 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스톱. 뭘 골라라. 뭘 고르는 얘기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해서 보니까 자, 일단은 인장 3인전. 그냥 이때도 그래.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써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1번 인장 나와 있죠? 이거 뭐야? 3개월 업무정지. 두 번째 다시 과태료. 예, 반갑다. 6월에 업무정지 사유죠? 6등 과공. 아니 저처럼 뒤에만 날티나게 읽으시라고 또박또박 읽으면 알았다는 것도 헷갈려버려. 3번 지문에 보니까 거짓 공개. 허위 매물이죠? 6개월짜리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겸업 금지 규정의 1회 위반. 잘 몰라. 그 다음에 자 확인 설명 보존 기간 준수하지 않았다. 이게 뭐가 됩니까? 3개월짜리죠? 3인점 확 거거 교부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왜? 모르니까. 잠깐만요. 답이 잘못되어 있죠? 다시 가겠습니다. 자, 2번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 중개사법에 따라서 1회, 잘못했구나. 죄송해요. 놓쳤어요. 사람은 치겠다 해서 2회죠? 2회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답 2번이네요. 다시 과태료. 6월에 업무정사요. 해서 그러면 이제 4번이 뭐냐면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이거거든요. 자, 요거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지금 아까 어디 있지? 요거 6월의 업무 정지 사유 중에서 임의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 했을 때 이것은 뭐가 된다? 바로 6월의 업무 정지 사유. 해서 다시 과태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 쭉 풀면서 체크해 볼게. 업무정지 하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기억나시죠? 업무정지 하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 세 번째 과태료가 되면 어떻다? 6월의 업무정지. 근데 이제 이 지문 2번에서는 두 번 과태료 때문에 맞은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 봤어.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정도. 그 밑에 이제 119페이지 관련 핵심 지문 보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2년 경과된 때 할 수 없다. 2번 지문. 자, 지금 2년 된 때 할 수 없다 해서 3년 경과했을 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제척기간 관련해서 구성을 했고. 자, 이제 거기 밑에 관련 기출문제 119페이지. 29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다른 약정이 없는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얼마? 3개월. 뭐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기본 3개월이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몇 개월? 3개월. 기억나시죠?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그 다음에 요거 또 나와 있구나. 지금 이제 보존해야 된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보존해야 된다 며칠 내? 15일 내. 이건 지겹게 나오는 거잖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때 겁나 양 많은데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면 며칠? 15일. 그 다음 네 번째가 업무정지 기간 6월에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문제는 그 앞에 3개 가지고 한번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서 똑같은 문제가 거기다가 살 하나 붙여서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숫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유효기간 3개월이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보존, 겁나 중요해요. 15일. 진짜 과로기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앞에 있었던 게 뭐 있냐면은 거래정보사업자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지금 봤던 주제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교재 121페이지에 가서 관련 기출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제 자격 정지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비교 항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문제, 26회 때 문제하고요. 29회 때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업무 정지 사유는 동시에 중개 행위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자, 지문을 볼 텐데 그 중에서 지금 보니까 1년 이내에 2회 업무 정지 그리고 다시 과태료. 그럼 요거 뭐가 됩니까? 6월에 업무 정지 사유죠. 뭐냐면은 업무 정지는 누구만 맞을 수 있어요? 업무 정지는 누구만 때려 맞을 수 있어요? 계곡만. 답 1번. 아닌 거구나. 제가 잘못 봤어요. 인 걸 고르시고구나. 일단 1번은 뭐라고요? 계곡만 할 수 있다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의미를 분석하는 거야. 두 번째, 보존. 누가 합니까? 계공하는 거죠? 보존은 소공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부 보존은 계공만 한다고 그랬다고. 자, 3번.
교부. 누구만이 합니까? 개공. 4번. 이게 답이고 5번 교부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교부나 보조는 누구만이 한다? 개공만이. 그러니까 소공이 나가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은 공통사유는요. 도장이에요. 도장. 그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의 공통이 뭐야? 도장. 도장이죠? 개공도 소공도 다 연계되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도장.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면서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것이 도장이라고. 근데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강조했던 게 개공이 뭐 한다? 교부하고 보존한다. 개공이 뭐 한다고요? 교부하고 보존. 소공은 교부나 보존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고 2번 문제, 이건 이제 이미 봤던 문제니까 공통적인 사유를 고르시오. 도장 나와 있죠? 도장 나와 있죠? 도장 나와 있죠? 기억, 니은, 디귿. 그죠? 아니, 이 문제를 외워버리면 뭐라고? 도장은 어떠? 개공, 소공 공통 요소다. 인장, 등록, 서명 및 날인.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 정도 이미 봤던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거. 이 과태료 처분은 이미 공부하셨어요. 한 번만 정리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태료 처분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자, 지금 이거 하나 빠져 있구나. 자, 여기 표시 광고가 하나 빠져 있는데, 자, 표시 광고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정리하면 등록관청이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표시 광고. 글씨가 안 보이는구나. 다시. 자, 요걸, 자, 표시 광고하고 확인 설명 두 가지가 500 이하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관련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 국토부 장관은 무조건 500 이하라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은 무조건 500 이하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연수교육 관련해서 500 이하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얼마?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등록관청 새로 추가할 게 들어왔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얼마? 500 이하. 나머지 모르면 다 얼마? 100 이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표시공고 하나 빠져 있어요. 유학집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122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122페이지. 122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드렸더니요. 문제도 이미 다 풀었었어요. 이것도. 이건 생략 앞에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교재는 125페이지. 자, 이건 이제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8년 동안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그 다음에 네 문제 해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됐네요. 해서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이 문제는. 근데 어려워요. 근데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뒤에서 드리면 간단해요. 자, 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승계된다. 나와 있죠? 승계된다 나와 있죠? 내용 알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돌아서 다 잊어버리는데, 승계된다. 몇 년간? 1년간. 승계된다 뜻 뭐라고요? 1년간. 승계된다 뜻 뭐라고요? 1년간. 네,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 3년 초과면 취소 처분할 수 없다. 2년 초과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고려해야 된다까지 이게 골고루 나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격 취소 처분이 있었죠. 이건 나가리야. 이미 다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이런 게 주요 이슈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개공 등에 관해서 한 얘기야. 볼까요? 개공.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것도 누가 해요? 개공. 그 다음에 업무 정지 누가? 개공. 다 개공 얘기야, 이 얘기는. 개공한테 하는 처분이 업무 정지 처분,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 등이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삼진 아웃제 하면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최근 1년이네. 업무 정지. 세 번째 때려맞게 되면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1년에 2번 사고 치고 3번째가 다시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되면 이때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런 것도 공부하셨죠? 해서 자 일단은 이 업무 정지 처분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업무 정지 처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쉬었다. 일정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쉬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다시 1년 안에 일정한 잘못을 하게 되면 또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된다. 과태료 처분도 아까 다시 과태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한 번 돈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 다시 1년 기준으로 다시 일정한 행위를 하면 다 가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게 쉬운 것부터 처분, 과태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이 있으면 어떡하? 1년간 승계되게 된다. 정확한 기준점 처분한 날부터 과태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 한 날부터 어떻다? 1년간 승계된다. 이렇게 일단 가야겠고요. 한편 자 행정처분 전에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는 과태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과태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을 하고 나서 같이 계속 중개할 수도 있어요. 가게 안 나가고. 업무 정지 기간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서 중개업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도 있는데 폐업을 했다고. 그럼 다시 나중에 중개업 재개를 하고자 할 때 그냥 한번 폐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1년간은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가 되게 된다. 해서 일단은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폐업을 했다고요. 다시 우리가 개설 등록 취소 처분되면 효과가 몇 년 동안 지속됩니까? 3년. 어디서? 3년 미경과. 결격서에 할 때 금벌자개 이런 게 있었죠?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어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다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효과는 얼마?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가 돼야만이 이 효과가 소멸한다고요. 만약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했다라면은 3년 동안은 어떻다? 중개업에 컴백할 수 없다. 이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때려받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폐업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3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거랑 똑같죠?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든 안 받든 중개 못한 기간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3년 초과하게 되면은 이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은 어떻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3년 이내 폐업 기간이 3년 이내다. 그래서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재등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만약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했으면은 돌아올 수 없죠? 그럼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안 했다 할지라도 폐업 기간이 3년 이내가 되면 어떻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만약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떻다? 3년의 기간 동안은 컴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선수를 쳐서 폐업을 했어.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돌아오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나중에 다시는 할 수가 없다. 3년 이내에 돌아온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왜? 기간 안 지켰으니까. 한편 업무 정지 처분은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게 1년간 유효하죠? 아까 한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1년 이내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한번 업무 정지해서 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간은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려고 하는데 먼저 선수를 쳐서 폐업을 해버렸어. 그러면 1년 내 돌아오면 어떻다? 다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지만은 1년을 초과하면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2개. 마지막.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게 좀 까다로워요. 문제가 길고. 그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행정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내용 다시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승계된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처분 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자, 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3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마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3년 초과이거나 1년 초과마다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리고 고려해야 한다까지. 그래서 이게 앞에서 본 것처럼 8년 동안 4문제 쟁점을 삼았어요. 절대 내용을 이걸 막 읽으려고 그러면 뒤져버려. 다시 승계된다. 몇 년간? 1년간은 승계된다. 승계된다는 표현 앞에는 처분 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고요. 자,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다음에 업무정 처분할 수 없다. 없다 있으면 얼마? 3년 초과, 1년 초과면 어떻다? 할 수 없다. 그다음에 3년 이내, 1년 이내면 어떻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다고. 다시 이걸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 해서 키워드 승계된다. 얼마? 1년간 승계된다. 처음부터 1년간 승계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뭐가 3년 이내, 1년 이내면 어떻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3년 초과, 1년 초과면 어떻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고려해야 된다까지. 이게 지문 보면 거의 미쳐버릴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어.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이 부분이 지쳐버려요. 뒤쪽이 하다 보니까 지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승계된다. 그럼 뭐라고요? 승계된다 그러면 1년간은 승계가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3년 이내, 1년 이내. 이내면 할 수 있고 초과면 할 수가 없다. 그게 고려해야 된다. 바로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125페이지. 이제 지금 배운 공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가시게 되는 겁니다. 해서 봐봐요. 승계된다. 나와 있죠? 교재 125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끄트머리 봐야 돼. 읽다가 뒤져? 힘들어서 죽어요? 지문 길이 보세요. 돈 줘도 못 읽어. 힘들어가지고. 해서 승계된다. 앞에 처분 일로부터 1년간. 맞죠? 내용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 이거 읽기가. 2번 지문 보니까 승계된다 해서 3년간 틀렸죠? 틀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3번 지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승계된다 1년간 맞죠? 네. 그죠? 얼마나 좋아. 4번 지문 승계된다 9개월 된 때 맞죠? 응용한 지문이야. 9개월이 뭐야? 1년 이내죠? 1년간에 속하죠? 이 정도가 제일 어려운 거야.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이거 하셔야 돼. 읽다가 지쳐서 힘들어 죽어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뭔지 정신이 혼란해진다고. 그래서 지금 4번이 어려웠고 5번 승계된다. 그런데 1년간이라고 되어 있죠? 몇 회 때 나왔어요? 25회 때.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제일 장난치는 문제야. 이거는 어떻게 해도 힘든 문제야. 가보겠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개설 등록 한 자에게 승계된다. 그게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업무 정처분을 때렸어. 3개월 있다가 폐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업무 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되는 것이 폐업 신고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문제 틀려도 괜찮아. 그래서 굳이 외워요. 너 외울 때 승계된다 1년간. 아니, 난 공부를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이게 승계된다 1년간 이게 암기가 되잖아요. 그럼 살 좀 붙일 수 있다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다 3년 이내 1년 이내. 할 수 없다 3년 초과 1년 초과. 만나보십시다.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 뒤에 행정처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뒤에 앞에 보니까 3년 초과. 틀렸죠? 3년 초과는 할 수 없다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배운다고 얘기하지 마요. 그냥 외웠다고 얘기해.
점수 맞았더라도 그냥 그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 야매를 했다고 그러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다. 그럼 뭐라고요? 3년 이내, 1년 이내. 할 수 없다. 그럼 뭐라고요? 3년 초과, 1년 초과. 해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 가서 2번 지문 끄트머리. 아, 좋다.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할 수 있다는 뭐가 돼? 3년 이내가 돼야 되죠? 근데 앞에 보니까 3년 6개월 기어 나와 있죠? 3년 초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틀린 거야. 3번 지문. 업무 정첩을 할 수 없다. 1년 초과. 맞죠? 초과면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4번. 자, 그 뒤에 업무 정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년 이내는 할 수가 있죠? 1년 이내는 할 수 있죠? 근데 13개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틀린 거예요, 이렇게. 네, 연구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뒤지게 설명해봤자 전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읽다가 죽어, 읽다가. 얼마나 편해.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두 번째 이슈. 자, 할 수 있다. 그러면 3년 초과, 1년 초과만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3년 초과고, 업무 정처분은 1년 초과인데 그걸 바꿔치기는 안 해. 그래서 할 수 있다 3년 초과, 1년 초과. 할 수 없다. 다시. 할 수 없다면 3년 초과, 1년 초과. 할 수 있다는 뭐라고요? 1년 이내, 3년 이내. 근데 아까 어렵게 9개월, 13개월 이 정도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근데 뒤에서 이 맥락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다 캐치내릴 수 있어요. 읽으면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 고려해야 된다. 맞죠? 두 번째 박스 1번. 고려해야 된다. 2번 질문 고려해야 된다. 맞죠? 3번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번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얼마나 쉬워. 이 파트는 지문 길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파트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문제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남아 있는데 기본 틀. 승계된다. 처분 1로부터 1년간. 할 수 있다. 3년 초과 1년 초과. 할 수 없다. 다시 3년 초과 1년 초과면 할 수 없다. 3년 이내 1년 이내면 어떻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고려해야 된다. 되셨죠? 이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 옆에 관련 기출문제, 좀 오래전 문제인데 26회 때 문제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 틀린 표시가 못 옳은 것은 해서 표시하시오 해서 교재 126페이지입니다. 또 이제 야매로 가야지. 처분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업무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1년 이내이면 어떻다?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또 앞에서 되기 시작한다. 다시 업무 정첩을 할 수 있다. 그럼 뭐라고요? 1년 이내면 어떻다? 할 수 있다. 근데 중간에 2년 경과 나와 있죠? 틀렸죠? 아니, 아까 다시 갑시다. 저도 헷갈렸다. 할 수 없다. 라는 명제는 1년 초과, 3년 초과면 할 수 없고, 1년 이내, 3년 이내면 어떻다? 할 수 있다. 근데 1년 초과죠? 1년 초과인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기억번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문장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공식에 대입하시라고. 중간 얘기 계속 바뀌니까. 해서 기억번 틀렸고요. 두 번째. 뒤에 보니까 업무 정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요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업무정지 사유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자, 6월에 업무정지 사유, 지금 등록 결격 사유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했을 때, 이때 업무정지 6개월 때릴 수 있다. 다만 2개월 내에 해소했을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죠? 45일 만에 해소했으니까 이건 업무 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건 한정 재처분 효과의 승계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에 가서 보니까 업무 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얼마? 폐업기간 1년 이내라고 해야 되죠. 4년의 폐업기간 경우가 있으면 어떻다? 할 수 없죠. 그죠? 아니 뒤를 보라고 세 줄짜리 어떻게 왜 읽어서 안 된다고. 자, 디귿번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뭐가 돼야 돼? 1년 이내가 돼야 되죠. 근데 4년 경과 나와 있잖아. 4년 경과 나와 있잖아. 그냥 틀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지금 설명드린 주제는 기억 디귿이 틀렸다. 이것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하나 중간 니은에 있는 건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던 사례. 다시 외웁시다. 이거 외우셔야 돼. 절대 텍스트 보면 죽어요. 지친다고. 지문 길이를 보시라고. 의미 파악도 안 되고 무너져 버려요. 이게 되게 까다로워. 근데 제가 오직해서 이런 걸 연구를 하겠어요. 야매로. 승계된다. 몇 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게 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어타 승계되게 된다. 업무정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3년 이내면 어떻다? 할 수 있다. 폐업기간 3년 이내면. 한편 할 수 없다라는 표현 뭐라고요? 폐업기간 3년 초과면 어떻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폐업기간 3년 초과면 어떻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시고 마지막 간단하지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었죠? 딱 이렇게만 나오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거의 8년간의 문제를 거의 한계돼 있다. 이건 이제 업무정 사유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간다고. 제발 읽지 마시라고. 제가 오죽했으면 이걸 연구를 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강의를 해보니까 못 따라와.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야매로 치고 들어가시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12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바로 3년, 1년은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행정처분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